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왔습니다. 활기차고 힘찬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날이고요. 문재인 정치 박영에서 벗어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아직 실내 마스크가 의무에서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여 동안에 중국의 우한 폐렴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과 그 유족분들, 그리고 너무나 고생하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문재인이 퇴임하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K방역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은전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간 국민들의 철저한 개인 위생과 또 의사, 간호사분들의 살신성인의 헌신적인 이러한 봉사, 희생의 봉사가 없었다면 이러한 날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위대함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송영진의 아침 8시 뉴스썰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탄핵파의 정권에서 이제 탄핵에 부역한 사람들한테 정권이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가는 윤석열 정권이 청와대 새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 개편된 청와대는 우리에게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에게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실 5수석으로 슬림화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실은 3실 8수석이었습니다. 하나의 실과 3개의 수석이 줄어들었으니까 슬림화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의 옥상홍 논란이 있었던 청와대 정책실, 청와대 대통령, 민정수석실, 일자리 수석, 인사수석 보좌관 제도는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 민정수석이야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일고의 가치가 없고요. 정책실 하니까 악몽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바로 장하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었는데 이 소주성 그 효과로 이 집착병으로 문재인 그 4년이 얼룩지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두드러진 게 이 통계를 개편해가지고 이 시계열을 단절시켜서 각기 다른 통계와 비교해가지고 그 의도한 결과에 따라서 끼워 맞추기 통계를 계속 발표해서 대한민국을 착시 현상에 빠지게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소주성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장하성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성장 주도로는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케인지 이론에 따른 사회주의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실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을 얘기하는 건데요. 나머지 5수석은 뭐 경제수석, 사회수석, 정무수석, 홍보수석, 시민사회수석입니다. 이 실 인사를 보면 비서실장은 장제원이고요. 안 한다고 하는데 뭐 비서실장 하는 모양입니다. 자, 지금은 안보의 시작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실 김성환 그 국가안보실장을 소개해드리고 또 1차장은 국가안보실 1차장은 김태호 씨로 내정이 되었는데 지금 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언론적인 얘기입니다. 원칙 있는 남북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를 통한 평화 번영 추구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남북관계를 이끌어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비핵화라는 말,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 진저리가 납니다. 김대중 때도 그랬고 노무현 때도 그렇고 문재인 때도 생쇼가 벌어졌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가 올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김정은한테 확고한, 고도화된, 정밀화된, 최적화된 ICBM 등을 비롯한 핵의 과학화를 이루게 만들어준 게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핵을 갖지 않는다. 가지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한 김대중은 북의 핵체제를 갖춰주게 만들어놓고 이것이 완성은 지금 문재인 시대 5년에 이루어진 거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석실인데요. 정무수석은 이진복, 뭐 경제수석 최상목, 사회수석 안상훈, 홍보수석 최영범, 시민사회수석 강승규, 뭐 이렇게 해서 5수석실 인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이진복 정무수석인데요. 이진복 도 청와대로 입성을 했는데 이 사람도 탄핵 부역자입니다. 탄핵 부역자인데 그 당시에 부산 동래구 3선 의원이었습니다. 탄핵에 가담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총선에서는 탄핵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총선에는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이 이진복은 탄핵 부역자 장제원 실장이 추천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장제원도 부산 국회의원이죠. 또 탄핵 가담자죠. 이러한 정황에 비춰볼 때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탄핵 부역자끼리 모인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실과 오수석의 특징은 일단 호남 없습니다. 호남 없고요. 비교적 정치색이 없고 전문성을 중시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비서실장, 안보실장, 시민사회수석은 전부 MB 출신들이 청와대로 대거 발탁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소식입니다. 자, 검찰이 지금 이 검수완박 이게 지금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 검수완박이 민주당의 정말 광기 어린 민주주의를 파괴한 양아치 짓으로 검찰정법이 국회를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나머지 남은 건 형사소송법인데요. 민주당의 쪼개기 단체 임시국회가 5월 3일 날 열립니다. 이 열리는 날은 이제 필리버스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12시로 왕권 올린 상정에 대해서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열리는 회기는 표결만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표결 처리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그것은 뭐 절차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 낸 입장문을 보면은 입법 절차와 가 모두 이 법안 내용과 입법 절차 이런 모든 부분이 위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검찰이 이러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지금 이 검찰의 근데 염원과는 달리 문재인이 사실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미 자신들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 중앙지검 중수부를 완전히 비대화 시켜가지고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는 적폐 수사를 통해서 권력에 오른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권력에 문재인이 올랐고 그걸 통해서 일약 또 정권을 가져간 사람이 윤석열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가 지은 문재인 권력 하에서 지은 이 적폐에 대한 이 부분들을 수사를 덮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요? 그 가능성은 1도 없는 얘기입니다. 검사들이 진즉 정신을 차렸어야죠. 또 문재인도 여러분들 제가 전에 소식을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눴습니다만은 문재인도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것은 바람직하다. 자신의 입장을 이미 얘기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여야가 합의를 한 것 때문에 이 거부권 압박의 명분도 완전히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안에 대해서 사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제원이가 지금 사퇴해야 되는데 아직 저렇게 버티고 있는 윤핵관들의 저런 뻔뻔함이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절차상 제가 남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검찰청 부분 통과시켰고 마지막 남은 형사소송법을 3일날 개정안을 의결해서 3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를 빨리 열어서 이것을 통과시킬 테니 형사소송법을 의결을 시킬 테니까 국무회의 원래 10시 하던 걸 늘려달라, 오후에 해달라 이러한 것들을 연기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상태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절차만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진중권 씨 얘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나마 이 시대에 할 말 하는 사람이, 지금 진중권 같습니다. 지식인들은 다 어디 갔는지, 답답합니다. 정의당이 검수안박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 진중권 정말 징그러운 인간들, 진보가 노무현 조국 한풀이었냐, 그러려면 민주당과 그냥 합당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좀 시원한 사이다 발언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황당한 소식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명부터 사퇴까지를 다룬 또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옵니다. 영화 제목이 그대가 조국. 참. 이게 지금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된다고 한 내일날 공개된다고 하는데, 이게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서 6일 만에 13억 원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원래 당초 모금액이 5천만 원이었는데 지난달 25일 모금 개시 3일 만에 이건 달성을 했고, 현재 1일 현재 13억이 모금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네티즌들의 반응도 이렇게 항상 갈라치기해서, 문재인 정권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강성 지지층 결집하고 이렇게 해서 갈라치기, 국민들을 극도로 혼란과 분열로 내본 게 문재인 권력인데, 지금 네티즌 반응도 그렇습니다. 꼭 봐야 할 영화 뭐 이러고 있고요. 또 어떤 한쪽은 최고의 코미디 영화가 될 것 같다. 그렇죠. 이게 맞는 말 같아요.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아직도 관종인지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자기 딸만 보호하고 있고 자기 가족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한 것만 원망을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최고의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 소식 전합니다. 자, 지금 민주당 게시판, 이것도 좀 황당한 얘기인데요. 민주당 당원 게시판이 이재명 공천 요구로 완전 도배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이재명을 개양하라. 계양구입니다. 인천 계양구에 이재명을 공천 추천해라 이겁니다. 거기는 뭐 말뚝만 박으면 무조건 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무조건 공천할. 그쪽 계양구 사람들은 벨도 없나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재명을 꽂으라는 얘기를 지금 민주당 게시판에 완전 도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을 몰라서 하는 얘기일까요? 이 민주당 이 명빠들과, 이재명빠들이죠. 명빠들과 이 개빠들은 이재명을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개빠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개딸들이죠. 개빠가 아니라 이 개딸들은 있지 않습니까? 뭐 개혁을 추구하는 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재명이가 지금 정과 전력이 한두 개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단군 이래 최대 비리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는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인천 계양에 이렇게 공천하라고 하는 이러한 명빠들에 의해서, 강성 지지층들에 의해서 이 지금 분풀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한테 정권 빼앗긴 거에 대해서. 그 카타르시스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강성 지지층들에 의해서 한풀이 여론을 이끌어서 족보와 문파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좀먹는 그러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것으로서 월요일 아침 송영진 방송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방송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꼭 하단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